단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힘드네요, 뉴스들이. 체코 원전 25조 다 따왔다고 그러더니 다 따와봐야 사실 따지고 보면 6조 원밖에 안 되는 공사였어요. 그렇죠. 저희가 얘기를. 예.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금융으로 해갖고 25조를 한국이 다 물어줄 것이다. 대줄 것이다. 심지어 돌려받지도 못하는 대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송 작가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체코에서 생각을 좀 해보자. 니네하고 계약된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사실상의 교섭 중단, 계약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뭔 개망신입니까? 세레모니 비용을 그렇게 쳐드리고 사진 찍고 가놓고. 관련한 기사 보겠습니다. 네, 체코 반돈 독점 당국이 30일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 절차를 일시 보류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체코 반독점 사무소는 이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 즉 프랑스 전력공사의 이의를 받아들여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는 예비적인 조치로 앞으로 관련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개야가치입니다. 진짜 장사하는 방식이 명태균이에요. 아이씨. 우리한테는 로열티 내놓고 지네 장비 납품 받아갖고 공사하라고 하면서 공사에 대한 이의를 프랑스하고 같이 걸다니요. 이 양쪽에 다 파트너로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웨스팅하우스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 전력공사가 우리가 이제 제시한 금액의 2배 이상. 그러니까 사실은 프랑스 전력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합리적인 가격을 한 거고 우리가 덤핑을 한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 측이 이거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들이민 거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신들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가져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프랑스 편을 들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다 뽑아먹게끔 내부적으로 계약을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프랑스 걸 들고 있는 거야. 이건 뭐다? 프랑스가 되면 프랑스하고 또 같이 동업을 하겠다는 거지. 이게 명태균 스타일인 거죠. 야, 양쪽으로 다. 그렇지. 그래서 이 상황 안에서 지금 체코가 한국을 하기 위해서는 소추가 조건을 달 거예요. 이 협상을 중단을 했으니까. 왜? 여기에 달린 이 원인은 이미 해결하기로 한 거야. 로열티 주기로 했어. 몇 조 원어치 그 웨스팅하우스 물건 납품받아갖고 공사에 써주기로 했어. 40%인가 그때 그랬죠? 그 전체 공사에. 전체 공사의 체코 기업 60%요. 그리고 나머지 40% 안에서 6억 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웨스팅하우스 제품을 써주기로 한 거니까 우리는 한 15%도 못 갖고 오는 거야, 사실 전체 공사에. 근데 이거를 금융으로 다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 특혜금융이다, 심지어 정부 보증도 안 하는 금융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수출입은행이 아니야. 우리는 그런 특혜를 준 적이 없어.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코의 관심 서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이라도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심 서한을 보내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 체코 조건을 받아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 표현이 있어요. 가장 호의적인, most favorable 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거 그냥 받아주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수출입은행 행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우리 그런 내용들 관행적으로 많이 써.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진짜로 많이 썼냐, 그동안?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예. 찾아봤더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출입은행 총 72건의 관심 사안을 발행을 했는데요. 이걸 분석을 해본 결과 체코의 그 most favorable이라고 표현된 서한은 단 2건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즉 전체의 2% 상위 2%에 해당하는 만큼의 특혜를 체코한테 제공하기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체코가 해주는 거를 뭐든지 받아주겠다고 한 거고 체코는 보증 없이 결의에 상환 기간 길게 잡아가지고 50년 후부터 상환하자. 뭐 조건을 들어도 우리는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거지. 그러면은 도대체 그 관행이라고 하는 관행적 표현이라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나머지 서한들에 있는 게 관행적 표현이겠죠. 관심, 예비적 관심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표현 자체를 쓰지 않는 게 관행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OECD 약관에 따른 금융을 제공합니다. 수준밖에 들어가지 않는 게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OECD 실제로, 일반적인 금리나 대출 조건, 상환 조건에 대한 거를 합니다라고 했을 땐 이 특별 most favorable. most favorite를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 이상을 해줄 때만 그걸 해준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21일 날 있었던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윤희성 수출입 그 은행장의 이 발언이 위증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구체적인 금리 조건, 대출 조건은요.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은 뭐가 되든 해주겠다고 그렇죠. 지금 대답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체코 원전 수주를 했다는 거야? 아니요. 내년 3월에 서명을 해야지 최종 계약이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우선 협상 대상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우선 협정 대상자를 중지했다는 얘기는 뭐야? 뭔가 다른 조건을 또 가져오라는 거잖아. 그렇죠. 이만큼을 해줬는데도 또 가져오라는 거잖아. 음. 이럴 바에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왜 하냐고요. 아니 해봤자 우리 공사 100%도 아니고 체코 심지- 기업 60%. 체코의 60%, 웨스팅하우스에다가 15% 까주고 나면 우리 25%도 안 되는 내용인 거고. 근데 공사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다 우리가 빌려줘야 되는 거고. 그것도 어떤 특혜를 줘야 될지 모르는 이따위 공사를 왜 하냐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건진사이다님이 열심히 방에서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건진사이다님이 술을 사주신다고 그러네요. 몽클레어 파카를 사오세요. 네. 술보다 그거 더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튼, 건진사이다가 짚었던 내용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공식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 활동을 안 하고 있다, 아파서 드러넣어 있다고 해놓고, 경복궁에서 몰래 행사를 하고 그걸 저 혼자 즐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고양이 뉴스에서 원PD가 했던 걸 다시 한 거죠. 했던 거를 우리 건진사이다님이 다시 편집을 해서 올리셨습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요거 프로포샵이죠. 네. 언니 데리고 가갖고 간 거예요. 뭘 알아서 설명을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복궁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심지어 한복 입고 다니는 어떤 그 방문객까지 연출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슬리퍼 신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판소리 명창을 불러가지고 공연까지 받는 모양입니다. 네. 요런 짓거리들을 해놓고 특혜 공연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니까 요 내용들은 대통령실 사진에서 쏙 뺀 거예요. 체코 언론에서 이거를 찍어다가 자랑을 했겠죠. 아마도 본인도 사진사를 대동하고 가서 지 나름대로 찍고 싶은 거를 열심히 찍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행사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개뻥이었다는 거죠. 이러고 있을 때 윤석열은 체코 대통령하고 무슨 협상을 어떻게 했길래 체코가 이렇게 가고 이틀도 안 돼가지고 이틀 딱 지난 거죠. 이런 대접을 갖고 이틀 지나서 야 협상 중단 이런 개소리를 했냐는 거죠. 호구 중에 상호구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접대놓고. 아니. 이분들은 폴란드. 아, 이거 폴란드인가요? 네, 폴란드. 그러니까 폴란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 때 폴란드가 왜 왔겠어요? 폴란드는 그 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레기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방사능 수출에 아주 그냥 최대 기여를 해주는 나라. 탱크 1000대 내놔 외상으로. 지금 이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탱크 1000대면요. 39 거의 27조 원?
그리고 100%다 인도하면 그 정도 돈이에요. 27조 원을 삥 뜯으러 온 사람한테 사진 찍으려고 슬리퍼 신고 저기 나왔고 흐뭇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즐기고 계셨다는 거지. 우리 여사님께서는. 자꾸 이 정권이 그 실세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게 그 배경에 김건희가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송 작가는 이 방송, 이 정권이 시작될 때부터 한 얘기였는데 지금 하나씩 둘씩 그와 같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로 의정 국감에서 있었죠. 개식용 금지법 관련해서 개값 60만 원씩 물어주면서 개를 말하자면 사들여서 키우기로 한 거. 여기에 대한 예산 타당성 조사 검사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부가. 돈을 3,900억 가까운 돈을 개한테 쓴 거예요. 개의 목숨을 살리는데.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25만 원 주자고 하는 거는 죽어도 포퓰리즘이라고 못하면서 표도 안 주는 개를 살리기 위해서 개 한 마리 목숨을 위해서 6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거를 국회 동의나 사전에 예산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미 돈을 질러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사업, 김건희가 개인적으로 본인의 어떤 치적을 만들면 건강 사업을 하는데도 내내 1조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예산 검증이나 관련된 자료들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집행되거나 또는 기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세금을 갖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요와 이유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행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김건희만 붙으면 그게 필요 없어진 거예요. 사실 이거 안 해준다고 깎잖아요. 다른 데서 돈을 빼다가 돌려서 쓸 작성인 모양입니다. 왜? 여기에 연관돼 있는 사업에 김건희가 뿌려놓은 마수가 걸려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업들을 사실상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가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바꾼다고 하는 것도 또 사람들이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단우림 기획에서 10%런 초록색 주민증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걸로 또 돈 빼먹으려고 하는 사업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게 된단 말이야. 근데 뭐 하나를 해도 저도 똑같아요. 길 가다가 갑자기 보도블록을 깔고 있거나 포장공사를 다시 하면 저것도 단우림 건설에서 하는 건가? 이런 의심을 해보게 되는 거야. 이 나라가 지금 그런 식으로 김건희 개인의 왕국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이걸 통제해야 될 또는 이걸 바로 잡아야 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검찰과 이 진실을 알려야 될 언론이 아무 짓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까맣게 모르는 상태에서 지난 2년 반 동안을 속아왔다는 겁니다. 하여튼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의 국정농단의 실체가 밝혀졌으니까 이거를 무슨 뭐 감찰관 제도를 해가지고 김건희한테 감찰관을 붙여준 걸로 퉁을 치자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거고요. 최소한 여기에 연루되어 있던 모든 불법을 바로잡고 그와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고 그들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절대 이번에만큼은 어떤 심판의 고삐를 놓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